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슬링백, 천연 가죽으로 된 슬링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재 제품은 블랙의 토고 가죽이라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키트 상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기를 열어보면 가죽으로 된 위에는 이렇게 결합이 돼서 붙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가방의 반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치코트가 다 조립이 되고 나면 에치코트로 화이트와 블랙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에치코트를 바르는 스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중에 다 만들고 그 인조가죽 끈으로 자기 몸에 맞게끔 거리를 조절하는 어깨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들 스티치하는 바늘하고 실이 있습니다. 가죽공예에 사용되어 있는 바느질은 일반적인 바느질이 아니고 실 양쪽 끝에다 바늘을 연결하는 새들 스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공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새들 스티치입니다. 이 새들 스티치는 손바느질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실에 좌우 끝에 바늘을 하나씩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이 실의 길이는 보통 자기가 바느질할 거리의 2배에서 2배 반 정도를 끊어서 바늘에 엮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끼울 때 실의 길이를 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2배 반 정도, 약 3배, 좀 넉넉하게 3배를 키우신 다음에 실을 엮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실 좌우에 바늘을 꽂는 방법입니다. 이 바늘을 꽂는 방법은 제가 요 좀 많이 확대된 큰 바늘을 가지고 요 실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바늘에 귀에다가 실을 꽂는 방법대로 실을 꽂습니다. 실을 꽂고 꽂은 실이 약 그 바늘의 2배 정도 되게끔 빼주시고 더 이상 여기 더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실끝을 바늘끝 정도 되는 곳에 실끝을 잡아서 실의 중간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요 실은 실제 작업을 할 요 실은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꽂을 수가 있는데요. 바늘이 가죽공예에서 쓰는 요 바늘은 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셨으면 다시 한번 1cm나 2cm 정도 되는 거리만큼 요 거리가 1, 2cm 정도 되게끔 다시 이렇게 끼워줍니다. 또 한번. 그리고 조금 내려주고 다시 또 한번 1cm 정도를 한 번 더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3번을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린 다음에 왼손으로 바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끼워진 실의 짧은 부분을 잡고 밑으로 과감하게 쭉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요 긴 줄, 짧은 줄 말고 긴 줄을 싹 잡아당기시면 끝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요게 한쪽이 매듭을 짓는 방법입니다. 한쪽 바늘에 매듭을 짓는 방법인데 만져보시면 매듭, 우리가 실에다 보통 끼는 매듭은 생기지 않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튼튼한 건 아니고요. 가죽공예 바느질을 하는 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실의 반대 부분에다 또 같은 방법 귀에다가 실을 꽂고 바늘의 2배 정도 실을 빼준 다음에
요 부분을 바늘에 실 가운데 부분을 바늘로 끼워 주시고 한 1, 2cm 정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찔러 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을 끼워 주고 또 한번 끼워서 3번 정도 요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을 좀 내리고 바늘을 잡고 밑으로 쭉, 그 다음에 다시 긴 실을 쭉 잡아당기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느질 하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 슬링백의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조립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폭은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러 가지 가죽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요 블랙 토고 가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키트 상품이 있고요. 요 키트 상품 외에 별도로 쪽가위나 라이터, 그 다음에 문구용 가위, 쪽가위가 없으면 문구용 가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물티슈 한 장을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슬링백 그 키트의 구성품으로는 먼저 이렇게 가죽 제품이 있습니다. 가죽 제품은 반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요 아일렛이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그것으로 앞뒷장은 이렇게 붙어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지퍼가 하나 있는데요. 지퍼는 요 주위에, 지퍼 주위로 이렇게 보시면 구멍만 뚫려 있지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지퍼 구멍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딴 거 조립하기 이전에 이 지퍼부터 먼저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키트 상품이 있고요. 키트 상품 중에는 두 번째가 요걸 꺼내놓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요거는 다 제작이 끝난 다음에 사용할 투명 후놀이에 투명 엣지코트 하나와 유색 엣지코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틱이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후놀이를 바를 스틱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조립이 다 끝난 다음에 쓰실 거니까 잠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인조 가죽끈입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요 구멍에 걸어서 자기 몸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하는 어깨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과 실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늘과 실이 지금 체험 학습용으로 지금 보여지기 위해서 약간 밝은 회색을 썼습니다만 요거는 블랙으로 아마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블랙으로 현재 찍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밝은 회색으로 써보았습니다. 자, 요 실을 가지고 금방 배운 대로 그 새들 스티치 끼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처음에 할 곳은 말씀드렸듯이 요 지퍼 부분을 먼저 합니다. 지퍼 부분에 약 3배, 배우신 대로 지퍼 부분에 약 3배 정도, 지퍼를 삥 돌려서 꼬맬 거기 때문에 요 정도가 1배가 됩니다. 그러면 2배, 약 3배 정도 되는 거리를, 요 정도가 3배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쪽가위로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요 하나 바늘을 빼서 한쪽부터 바늘을 꽂습니다. 바늘 뒤에 꽂고 바늘의 2배 정도 실을 뺀 다음에 바늘의 실의 중앙에 바늘을 이런 식으로 꽂습니다. 그리고 한 1, 2cm 후에 다시 한번 꽂아주고요. 또 한 번 더 꽂아주고, 모두 3번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았으면 오른손 끝으로 바늘을 잡고 왼손으로 바늘을 과감하게 쭉 내려줍니다. 살짝 걸리기도 하는데 좀 과감하게 내려주시면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긴 쪽을 잡고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낍니다.
바늘귀에 실을 끼고 바늘의 한 2배 정도 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의 중앙에 바늘을 꽂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꽂았으면 바늘 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짧은 쪽을 잡고 과감하게 내려주고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공방에서는 주로 폰이라는 제품을 놓고 요걸 이렇게 잡고 합니다. 그래서 바느질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것이라서 체험하는 데에서는 그런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바느질을 손에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요 지퍼의 테두리를 통과해서 테두리에 이런 작은 구멍들이 쪼르륵 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시면 2개가, 요쪽하고 요쪽하고 2개가 나 있는데, 이쪽 바깥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지금 바깥쪽은 하지 마시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꽂습니다. 첫 번째 구멍이 여기가 됩니다. 요 끝이 아니고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넣으셨으면 바늘 끝을 놓고 바늘 끝을 잡고 약 그 정중앙에, 실이 정중앙에 오게끔 대충 맞춰 놓습니다. 맞춰 놓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바느질은 항상 첫 번째 구멍은 그냥 이런 식으로 실이 관통하고요. 두 번째 구멍부터 오른쪽 바늘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반대편으로 바늘이 나오는데, 그 구멍에 반대편 바늘을 같은 방법으로 꽂아줍니다. 한 구멍에 오른쪽 왼쪽 바늘이 다 꽂아지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실을 잡아 당기고 실을 다시 한번 중앙 정도에 맞춘 다음에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 갑니다. 일단 여기는 좀 길고 잘 안 보이는 데라서 좀 어려우니까 하나 꽂고 반대편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늘에 따라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하나씩 빼고 넣고를 하셔도 됩니다. 요건 지금 양손 새들 스티치 방식으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죽 공예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안 들어간다, 요 부분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구멍에 이런 식으로 구멍에 바늘을 꽂고 하나를 먼저 빼내십니다. 이렇게 빼내서 하나를 좀 살짝 조여주고 반대편 바늘을 다음번 요 구멍에 실이 나온 구멍에다가 같이 꽂아줍니다. 그리고 또 잡아당겨 주면 동시에 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약간 그 속도도 좀 많이 늦어지고요. 바느질의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바늘 하나를 조금 넣고 반대편 바늘을 이렇게 꽂아주고 동시에 뽑아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요 끝에 요 코너 부분에 다 가까이 가면 요 지퍼 고리 때문에 조금 바늘이 막 요 사이에 들어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까이 오면 걸릴 것 같으면 요 밑으로 풀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하고요. 뒤에를 봐가면서 천천히 이 바늘이 가죽공예의 이 바늘이 아무리 무딘다 하더라도 좀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누르는데 반대편에 손이 있는 경우에는 심하게 찔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파상풍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피가 살짝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티슈 같은 것으로 닦아버리면 되고요. 조금 더 나면 데일밴드를 붙이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이제 바느질을 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쪽 끝은 나중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부분에 이제 마지막이 들어갑니다. 바느질 방식은 오른손이 들어가고 같은 구멍에 왼손이 나오는 그냥 일정하게 하는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코너를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고 그 다음 밑으로 이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바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고 또 바느질을 해줍니다. 여기 옆면은 한 서너 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짧으니까 조심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요 부분에서 다시 이제 코너 부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요 면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하셔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작업한 대로 거꾸로 보여주고 같은 구멍에 바늘을 끼고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요 끝에까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구멍에 오른손을 넣고 왼쪽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살살 당겨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항상 그 가죽공예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시면 어딘가 분명히 망가지는 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천천히 손에 바늘이 찔리지 않게 구멍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가면 움직여서 잘 들어가는 데를 찾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요 정도로 바늘이 좀 오면 다시 지퍼를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지퍼를 열어놓은 상태면 여기에 힘이 없어서 바느질 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 정도 지나오면 바로 지퍼의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다시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바느질을 합니다. 이제 뭐 다시 코너를 살짝 돌아가서 한 서너 땀이면은 바느질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와서는 내가 이제 이 실들을 매듭을 묶고 묶을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지막까지 돌고 마지막 그 구멍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요 밑으로 3땀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3땀 정도를 더 하시고 그 다음에 2땀 3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요 한 땀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양손으로 꽂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나온 바늘만 먼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반대편에 나온 것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묶습니다. 일반 실 우리 묶듯이 한 번은 이 실은 좀 그 나일론 실이나 폴리에스테로 실이기 때문에 잘 안 묶이거든요. 2번 묶어주고 약간 잡아 당기면서 이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라이터를 선생님이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라이터를 켜고 이 매듭 부위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짝 누르고 살짝 누르면 여기 눌러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치면 빨리 뛰면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근데 불 붙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여기 화상을 입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터로 이렇게 쳐주시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퍼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실이 같은 까만색이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초보자들이 이 바느질을 하면 조금 삐뚤빼뚤 할 수 있는데 삐뚤빼뚤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일부러 약간 밝은 색으로 썼는데 검정색으로 했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바느질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방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을 먼저 바느질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 바느질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바느질할 거리의 약 3배, 요게 지금 1배고 2배, 약 3배 정도의 실을 자릅니다. 그리고 금방 바느질을 했던 실은 여유가 좀 있던 뭐하던 그냥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밑으로 놓고 바늘기 쪽을 바짝 자르면 이렇게 잘려지고, 조금씩 자국이 남는 것들은 실밥이 남는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면 깨끗하게 빠집니다. 그렇게 이제 실을 풀었으면 배운 대로 다시 실에 매듭을 엮습니다. 실을 귀에다 꽂고 약 바늘의 2배 정도를 뺀 다음에 중간을 꽂고 또 한 1-2cm 정도 후에 다시 매듭을 짓고, 이렇게 세 가닥으로 3번을 하게 되고, 오른쪽 손으로 바늘을 잡고 왼쪽 손으로 실의 끝을 잡고 당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긴 쪽의 실을 잡고 당겨주면 매듭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미 바늘에다 실 끼우는 법에 대해서 별도로 배우셨지만, 이 가죽공예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이 실에다가 바늘을 꽂는 일입니다. 조금 한 2번 하면 매우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녹화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반만 할 건데요. 조립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면 약간 벌리면서 약간 세워놓고 바느질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쪽에서부터 바느질을 하면 이런 쪽에서 바느질을 해서 이리 가면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바깥으로 쓸 부분을 항상 오른쪽에 놓고 바느질을 하셔야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지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른쪽으로 뿐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몸통을 꼬매는 거는 이렇게도 꼬맬 수 있고 이렇게도 꼬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퍼가 있는 쪽을 오른쪽으로 놓고 첫 번째 바늘을 가르쳐 드린 대로 첫 번째 바늘을 첫 번째 구멍에 서로 관통을 시킵니다. 관통을 시키고 실을 여기 뒤에를 조금 넓혀주고요. 이런 식으로 넓혀주고 C자식으로, 그러면 좀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을 이렇게 중간을 잘 맞추고, 그 다음 번, 첫 번째 관통한 데 말고 그 다음 번부터 오른손 바늘과 왼쪽 바늘이 같이 들어가게 바느질을 합니다. 이 바느질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들 스티치라는 그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바느질법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죽을 수제품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바느질이 튼튼합니다. 미싱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느질을 완성을 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억지로 바느질을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시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멍을 잘 찾아서 살살 바늘을 돌려보면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을 해 갑니다. 이 전체가 다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손, 왼손이 동시에 한 구멍에 들어가는 현상을 바느질로 하겠습니다. 살짝씩 잡아 당기고요. 구멍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이제 천천히 해가면서 찾아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가
바늘 하나를 먼저 꽂아서 관통을 이렇게 시키고 다음번 바늘, 반대편에 나가 있는 바늘을 그 구멍에다가 다시 넣어서 빼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바느질이 조금 뭐 망가져서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하기 쉬운 바느질이고 대신 시간은 좀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체험학습은 약 2시간짜리 체험학습인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2시간 안에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가디에 유튜브 가가디 비대면 체험이라는 그 검색어를 유튜브에 누르면 저희 동영상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만드는 이 동영상의 이름이 슬링백 만들기입니다. 거기에 찾아서 보시고 집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집에서 하시는 경우는 천천히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오른손을 넣고 왼손을 같은 구멍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 잡아 당기고 맞아 잡아 당기고 그러면 좀 안 넘어지겠죠. 그리고 살짝 잡아 당겨 줍니다. 너무 실이 들뜨면 안 되니까 다시 구멍에 넣고 반대편을 구멍에 넣고 한쪽을 먼저 잡고 반제품을 잡고 한쪽씩 당겨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다시 꽂고요. 잡고 당기고 잡고 당기고. 이 바늘을 두 개를 동시에 꽂는다는 의미는 실 사이에 잘못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실을 끼듯이 이렇게 실 사이에 잘못 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꽂으면 실과 바늘 끝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한쪽을 먼저 하는 경우에 한쪽을 먼저 하고 반대편을 꽂을 때는 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의 중앙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줄 때 조금 빡빡하게 조여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 거를 요만큼 넣고 반대편 거를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 요때는 어디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먼저 빼도 이런 식으로 잡고 빼주고 다시 구멍에 넣어주고 반대편에 동시에 구멍 요정도 바늘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요. 요정도씩 해서 한쪽 먼저 빼주시고 잡으면서 한쪽 먼저 빼주고 반대편 빼주는 이런 방식을 그냥 계속 해주시면 이게 바느질이 다 끝납니다. 일단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바느질을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마무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바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먼저 끼고 왼손을 나중에 왼쪽 바늘을 나중에 맞춰서 가능하면 왼쪽 바늘이 앞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동시에 끼워 주시고요. 자, 마지막이 남았을 때 끼워 줍니다. 평상시대로 그냥 바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왔던 바느질 지금 반이 끝났습니다. 내가 왔던 바느질에 반대로 들어가면서 요 가죽 사이로 손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가죽 사이에 바늘을 빼줍니다. 한쪽을. 그 다음에 조금 마찬가지로 하나 뒤로 보내면서 중간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건 좀 중간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늘 했는데요. 요렇게 지금 빠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특별히 매듭을 묶거나 그럴 필요 없이 조금 잡아당긴 다음에 한 5mm 정도 남기고 불로 아크처럼 지져줍니다. 천천히 지져도 되고 태워도 괜찮아요. 태워서 불이 붙었을 때 꺼질 때쯤 이렇게 눌러주면 빠른 템포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뜨겁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요 반쪽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자, 실의 중앙을 첫 번째 구멍에 꽂고 이렇게 거리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할 곳에 지속적으로 이제 바느질을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꽂고
두 번째 구멍, 같은 구멍에 오른손 왼쪽 바늘을 같이 꽂아주고, 오른손을 당긴 후에 왼손을 당기시는 방법으로 해서 요 반제품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실이 길 때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좀 만들어주는 방법이, 한쪽을 잡고 실을 뽑고, 조금 걸리더라도 뽑아내고, 반대편 여기 꽂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잡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꽂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 바느질을 하는데 같이 꽂기가 좀 어려울 때는 왼손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바느질은 원래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오른손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 실이 떴는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금 당겨 줍니다. 살짝 당겨 주면서 바느질을 지속적으로 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 갑니다. 잡아주고 오른쪽 바늘을 통과시키고 왼쪽 바늘을 통과시키고, 같은 구멍에 다시 반제품을 잡고 실을 하나씩 이렇게 당겨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지퍼, 아까 처음에 바느질 했던 지퍼 쪽하고 구멍이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구멍이 있으면 무조건 그 바느질을 하지 마시고, 어느 구멍인가를 잘 보시고, 특히 여기에 한 서너 땀 정도, 여기에 한 서너 땀 정도는 옆에 바느질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바느질이고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 줍니다. 조금 여기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구멍들하고 이렇게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구멍을 잘 찾아서, 신중하게 잘 찾아서 집어넣고 바느질을 해 갑니다. 지퍼는 지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너를 도는 바느질을 할 겁니다. 실은 여기 이제 가죽공예 하는 실은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도 그 자리가, 요 자리가 팽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요 한 세 땀 요 뒤쪽에 있는 것들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조금 느슨해졌다고 해서 그걸 꽉꽉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잡고 조금씩 잡아 당겨 주면 저기 세 번째 뒤에서부터 바느질이 팽팽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전문가로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코너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온 다음에 다음번 바늘로 뚫려 있는 곳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바늘을 넣고 다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 갑니다.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만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속도는 전문가 속도로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쫓아오시기가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자꾸 놓치고 바느질하는 위치가 제가 한참 앞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강습용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 그거를 뭐 2시간, 3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조금 함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너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재생을 해 보시면 같은 부위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만약에 안 되면 요 재료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유튜브에
가가디 비대면 슬링백 이렇게 치시면 이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집에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지금 이제 뭐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장애물들은 좀 치워주시고, 실이 조금씩 이렇게 구멍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돌 수 있어요. 그게 모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놨을 때 좀 한번 놓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번 당겨 준 다음에 바느질을 지속하시면 이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고 오른손 바늘 끼고 왼손을 가능하면 앞쪽으로 놓고 일정하게, 이런 그 가죽공예는 항상 어떤 방법을 썼다면 그 방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바늘의 방향도 오른쪽 먼저, 왼쪽 바늘이 오른쪽보다 앞쪽으로 오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깨끗하고 이쁘게 마무리가 되고요. 실도 가능하면 꼬이지 않게 좀 중간중간 풀어주면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치코트 바를 때도 좀 균일하게, 보통 그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게 좀 손에 조금 익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속도도 좀 빨라질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치지 않게, 바늘이 나오는 구멍 쪽에는 손이 가주지 않게 항상 이런 식으로, 특히 이렇게 잘 안 들어갈 때 억지로 넣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손가락을 찌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굉장히 무딘 덕에 바늘이 무디기 때문에 찔리면 또 아픕니다. 조심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자, 이제 2땀 남았는데, 한 땀 하고 여기가 이제 아이렛이 박혀 있어서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잘 찾아서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까지 양손으로 새들 스티치를 합니다. 하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좀 꼭 잡아 당긴 다음에 바로 뒷칸 보시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뒷칸에서 바늘이 살짝 들어가서 요 가죽의 중간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구멍에 들어가서 중간으로 나오게끔 하고 바늘을 잡아 당긴 다음에 실을, 요게 좀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실을 조금 잡아 당깁니다. 너무 확 잡아 당기지 마시고, 그리고 5m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다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불로 태워서 불이 붙었을 때 가만뒀다가 라이터로 이렇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요게 매듭감이 없도록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슬링백, 지금 만들고 있는 슬링백의 디자인, 바느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요 기존에 쓰던 도구들은 빼주시고요. 새롭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실 물티슈 하나와 요 구성품에 들어가 있는 후놀이를 먼저 준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 검은색은 이 후놀이를 1차적으로 요 투명 후놀이를 에치코트를 발라주고 말린 다음에 다시 검정으로 완료를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하려면 요 투명 에치코트를 한 번 바르고 말리고, 2번 발리고 말리고, 3번 바르고 말리고, 한 3번 정도 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3번 정도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십시오. 요 후놀이는 한번 바르거나 말르는데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 건들지 마시고 흐르지 않게 흐르는 것만 좀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봉된 스틱이 후놀이나 에치코트를 바르는 스틱입니다. 이제 요렇게 요 섹션 면에만 바를 거기 때문에 요 에치코트를 요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이제 흐를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지금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게 살짝 치고 이렇게 천천히 요 섹션에다가 올려줍니다.
올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가능하면 안 묻는 데가 없이, 보이시죠? 안 묻는 데가 없이 잘 평평하게 도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평평하게 도포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흐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흐르기도 할 거예요. 흐르면 바로 이 물티슈를 꺼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축축할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축축할 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고, 손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묻었으면 문지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티슈에다 닦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묻어 있는 것을 못 모르고 계속 쓰지 마시고요. 손가락에 묻은 거는 반드시 바로바로 닦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면을 발라줍니다. 천천히 발라주시고요. 조금 뭐 떨어지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 대신 옷에는 안 묻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적시고, 이렇게 흐르는 것은 손으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또 혹은 좀 많이 묻었을 땐 물티슈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옆구리에 그 섹션에만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리고 앞뒤 이렇게 앞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흐르는 경우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마르기 전에 발랐을 때는 충분히 닦아집니다. 그런데 마르고 나면 꾸덕꾸덕해져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걸 띄다가 만약에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띈다고 잡아 띄다 보면은 가죽의 표면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앞뒤 확인하시고, 한 면을 바르고는 앞뒤 확인하시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라줍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젖었다가 말라야만 엣지 코트를 바른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고 천천히, 제가 천천히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가죽공예는 속도가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좋은 퀄리티를 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옆으로 묻어난 것들은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면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발라주시면, 나무 스틱으로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한 15분이 지나서 엣지코트가 모두 말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바르고 한 번 더 말린 다음에 요 블랙을 쳐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제 블랙으로 발라 보겠습니다. 블랙은 이제 엣지코트, 일단 투명 엣지코트보다는 조금 걸쭉합니다. 그래서 붓기가 잘 붙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같은 방법으로 후너리를 엣지코트를 발랐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발라갑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걸쭉하기 때문에 바르는 게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도 흐르지 않게 조심해서, 얘가 이제 흘러서 가죽에 묻는 건 바로 닦아도 되는데, 요 실에 뭐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은 또 뭐 검은색의 실을 쓸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밝은 색의 실을 쓰는 경우에는 요 실에 묻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에 묻으면 또 검게 자국이 생기니까 가능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 엣지코트를 바르듯이 잘 이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이 스틱은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는 잘 묻어있는 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좀 덜한 데는 좀 발라주고요. 좀 흐를 수 있으니까 약간 지켜보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투명 한 번인데 투명을 두 번만 발랐어도 상당히 퀄리티가 현재보다는 훨씬 좋게 나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액체로 된 상태로는 건조가 되면 도로 이렇게 그 스며 나오게 스며 들어가서 이렇게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많이 발라도 다 건조가 되면 아무래도 좀 원래 베이스가 밋밋하지 밋밋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자국이 그대로 남는데 이런 제품에서는 크게 뭐 퀄리티를 좌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요 정도는 항상 좀 그 약간 거칠한 감들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쓰시고 싶으면 미싱으로 된 기성에 팔고 있는 제품들을 사시면 되고요. 자, 요게 지금 보면 한 방울 떨어졌죠? 요게 이제 좀 많이 바르다 보니까 한쪽으로 돌릴 때 방향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고 들어가고를 합니다. 요 이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던 많이 뭉쳤던 엣지 코트들이 그 방향이 기울어질 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를 바르고 이렇게 이제 다 발랐습니다. 다 발랐으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요런 그 스틸이나 조금 뭐 조그만 것들을 밑에다 깔고 위에서 말리면 요 테두리가 지금 젖어 있는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 요거는 검정색이니까 옷에 닿거나 어디 다른 데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조심해서 그대로 두시고 15분 후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지나서 요 엣지 코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죽 공방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체험으로는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그렇고 혹시 집에서 이 키트를 받아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투명 엣지 코트를 만족할 때까지 바르시고 발라서 말리고를 보고 요 면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검정색을 칠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이 구성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깨끈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퍼가 있는 쪽 뒤쪽에서 한쪽은 매듭이 없고 한쪽은 매듭이 있는데 계속 잡아당기시면 한쪽으로 매듭이 진 쪽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를 요걸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 묶어서 매듭을 만듭니다. 이게 긴 게 보기가 흉하면 이렇게 묶어 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양쪽에서 걸리는 스타일의 슬링백이 됩니다.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요즘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한테도 많이 인기가 있고 또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여기다가 이런 여권이라든지 여권을 넣고 또 혹은 이렇게 외국 돈들을 지폐를 찾아서 현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통째로 넣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좀 귀중품 쪽이니까 넣으시고 잠근 다음에 외투의 안쪽에, 그러니까 이런 그 스웨터나 이런 것들이 있도록 바늘 그 안쪽에, 외투의 안쪽에 귀중품 보관하듯이 보관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혹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서 슬링백에 핸드폰을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슴에 걸거나 대각선으로 걸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